좋아하는 사람이나 연예인, 잘 먹고 잘 살아 보이는 사람에 대한 질투심이 높고 제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고는 합니다. 질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못된 마음까지 드는데요. 질투의 원인은 제가 제 삶에 만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복합적인 화합물인데요. 불교 유식학에서는 탐욕과 분노가 주된 요소로 화합되어 있는 감정으로 봐요, 질투를. 그래서 분노 계열의 감정이기도 하고 탐욕 계열의 감정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특정한 감정이 이렇게 다양한 감정의 화합물이라면 이 이야기는 사람마다 느끼는 분노가 똑같은 분노가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없다는 이야기겠죠. 사람마다 분노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만 다른 게 아니라 때때로 시기마다 다른 분노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그때 우리가 느끼는 분노라고 하는 건 다 다른데 그러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원인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1번. 그래도 그때그때 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주로 분노가 일어나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은 분노하는 뿌리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주된 뿌리가 있다라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뿌리. 그래서 분노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을 찾아야 돼요. 사실은 분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노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제 예를 들면은 분노를 심판감이라고 합니다. 심판감. 다른 표현으로는 정의감이라고도 해요. 왜 분노하는가?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요, 분노를 왜 하냐면은 기대가 과해서 해요. 과한 기대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분노를 왜 하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분노를 하는 것 같지만 그거를 심리적으로 역추적해보면 스스로 자기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잘 안 될 때 상대한테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분노를 해요. 이런 걸 이제 투사라고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여기 질문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런 감정일 수 있어요. 나는 망한 것 같은데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 가족끼리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자기가 오늘 우울한데 가족이 행복해 보여요. 그럼 원래 자기도 같이 행복해져야 돼요? 안 행복해져야 돼요? 이게 상식적이죠.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번뇌에 사로잡히면 몰상식해진다 그랬잖아요. 몰상식해지면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냐면 난 이렇게 우울한데 너만 행복하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신하고 감정이 동조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또 분노가 어떤 때는 걱정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이 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분노는 사랑 때문에 일어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사람마다 그 분노 밑바닥에 숨어 있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찾아야 자기가 주로 분노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껍데기는 분노지만 그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유형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보면 이어서 여기 보면은 질투 때문에 잘 되는 상태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냐면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좋아하고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이 적을 때, 이런 걸 이제 뭐 자화상이 부정적이다, 자존감이 낮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고 좋아해주는 마음이 적을 때,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 상태가 반대로 치닫을 때 자기 혐오가 일어나거든요. 자기의 혐오가 깊을 때, 그럴 때 이제 자기를 싫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싫어하고 상대방도 망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분노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려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려면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근거는 세 가지 차원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건 재산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성격도 있고 이런 것들, 자신의 소유물을 근거로 자기를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자기의 행동 방식,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이런 행위를 근거로 자기를 인정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존재 자체로 자신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이 셋 중에서 무엇을 근거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자기 혐오를 없앨 수 있는가? 너무 당연하게 소유물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로 나는 인정받을 만하다 라고 하는 자기 설득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의 존재로서 나를 스스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사람들은 묘하게 양심적이에요. 참 비양심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도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양심적이에요. 그래서 근거 없이는 자기를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기 혐오를 벗어나서 자기를 스스로 먼저 인정하는,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고 좋아해주는 용량만큼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리해보면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죠? 질투. 이거 없애려면 그 밑에 숨어있는 감정 찾아야 된다. 이거였고요. 반대로, 아예 정반대로 분노 상대하지 말고 이걸 녹일 수 있는 게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 자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자기애. 자기애를 증장시키기 위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근거를 존재 자체에서 찾을 것. 있는 그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것을 스스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